그러니까 80선 그 수산품질관리사 80선 2차 그 서술행 대비 연습입니다. 연습을 5회 하겠습니다. 5회 하고, 그리고 지금 우리 전국수산품질관리사의 카페를 보면은 수품사 1차 기출, 1차 이론, 그리고 2차 이론, 그리고 80선과 모의고사, 여기에 이제 올라갈 겁니다. 80선 모의고사는 지금 5회입니다. 5회고, 이 80선은 우리나라 유일한 책이라고 했습니다. 굉장히 좀 뭐랄까 실험적인 어떤 책이다 보니까 마음에 안 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 책은 5편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죠? 근데 2차 대비하는 데는 이것보다 없습니다. 이걸 하고 나서 조만간에 또 한 4월이나 5월 되면은 이걸 지금 연습이 된 분들한테는 그 2차 모의고사를 책을 로 나갈 겁니다. 모의고사와 80선. 지금 이게 이제 2차 서술행 쓰는 겁니다. 지금 여기가 보니까 오늘은 그 2차 서술행 80선 적중 예상 문제에 80선에 462페이지입니다. 462페이지고, 그 원산지법에 대한 그 원산지 법령에 관계되는 동신 판매, 그리고 공포 명령, 그 다음에 원산지 가름 대상, 취지, 가신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두 개만 한 10분, 20분 사이에서 끝을 내고, 또 나중에는 그 상품성 평가와 유통법을 하겠습니다. 오늘은 많이 하는 게 아니고, 한 개씩만 올립니다. 80선입니다. 80선에 보면은 462페이지입니다. 동신 판매입니다. 농수산물 원산지 포시 법령상 그 동신 판매의 경우 원산지 포시 방법을 설명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설명해라든지 서술행 하든지 거의 형식은 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설명이란 것은 객관적인 상황을 설명하는 것이고, 서술행은 주관이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은 서술해라 그러면 무조건 대안이 놓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설명은 대안을 쓰면 더 좋고, 안 써도 꼭 이렇게 그 용어에 객관적인, 죄송합니다. 지금 제가 오늘 하루 종일 상담을 많이 해가지고 목이 완전히 부어버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오늘 지금도 끝나고 또 상담하러 갑니다. 제가 투박하게 강의하는 거는 죄송하고, 지금 제 나라로 지금 썸네일이라든지 후배님들을 위해서 또 이렇게 많은 대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조금 봐두시면 되고. 자, 원산지 포시란 통신 판매입니다. 포시 방법입니다. 꼬리포. 꼬리포는 그 품질 인정이죠. 농수산 품질관리법 품질 인정과 그 원산지 포시상 그 포시 방법, 원산지 포시 방법, 꼬리포. 두 개 말고는 스티커라든지 폰말이 거의 다 되거든요. 자, 그 대신에 이제 통신 판매는 어떻게 할 거냐. 통신은 전화로 한다든지 TV로 이렇게 광고를 하는 거죠. 그럼 그 생각을 해가지고 몇 포인트를 할 것인가. 그러고 나서 글자가 되면은 화면에 글자를 둔다든지, 글자가 못하는 사람 같으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 통신 판매도 포실해야 됩니다. 목소리로 두 번 해야 됩니다. 메이드 인 코리아, 메이드 인 코리아. 어떤 제품인지 한국 거면은 그렇게 두 번으로 말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일단 여기에 보면은 통신 판매에 대해서 포시 방법 설명해라 했는데 갑자기 원산지 개념이 들어가 있습니다. 원산지 포시 대상, 그 다음 원산지 면제 대상, 그러고 나서 통신 판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물어보는 거는 4번은 보통 사람들이 통신 판매도 버벅거리면서 적을 겁니다. 이게 몇 개 적어놨고 5점 달라? 5점 안 줍니다. 빵입니다, 빵. 그래서 지금 원산지 개념, 농수산물의 출생지, 해역, 국가, 지역, 출생지라고 얘기하지만 해역, 국가, 지역을 말한다. 우리가 알고 있는 원산지는 다릅니다. 보통 그 간세청, FTA 같은 데는 국가, 메이드 인 코리아, 메이드 인 USA, 뭐 이런 식으로 국가인데, 이 우리 농수산 원산지는 해역과 지역도 들어갑니다. 국가와. 해역, 지역, 국가, 이 등으로 말한다. 거기서 지역의 출생지, 즉 해역, 국가, 지역을 포시하는 것이 원산지다. 원산지 포시 대상은 농수산물과 그 가공품 원료를 5조 1항 규정에 합니다.
이 가공품을 그 포시 대상을 안 하면은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될 겁니다. 가트로가 됩니다. 5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의 가트로입니다. 그 다음에 원산지 면제 대상. 이 원산지 면제 대상은 답이 잘못된 겁니다. 답 정정합니다. 원산지에 대해서 답을 면제 대상은 5조 2항 가름 구정. 자, 5조 2항 가름 구정. 그리고 나서 원료에 대해서 당류라든지 원료가 당류, 첨가물, 물 같은 것은 포시를 안 합니다. 이게 면제 대상입니다. 이게 이제 무포장 수산물, 대행수산물 이거 되는데 이거는 간세법상 원산지 포시 면제 대상입니다. 근데 제가 지금 2회 때 시험 볼 때 이걸 적고 합격은 했거든요. 근데 오답입니다. 그러니까 원산지 면제 대상은 5조 2항 가름 구정과 그리고 원료는 보통 98%를 정하죠. 근데 거기서 첨가물이나 물 같은 것은 면제가 됩니다. 다만 당류가 주 원료일 때는 포시해야 된다. 고춧가루 포시해야 된다. 이런 내용이 면제 대상입니다. 다음에 이제 뒤에 보면 가름 취지가 있기는 있습니다. 그러면 가진금, 원산지 혼동위종, 멸치, 가태로 문제, 특산물. 원산지 면제 대상은 다른 데서 강의를 많이 했는데 제가 다음에 원산지 면제 대상은 하겠습니다. 나중에 이제 원산지 포시 면제 대상하고 수산물 유통법상 수산물 1억제 면제 대상하고 또 구분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4번입니다. 통신 판매에 물어보는 건 또 들어왔습니다. 원산지 포시. 그러니까 앞에서 설명이든 서술이든 5점짜리는 앞에 전제를 먼저 몇 개를 넣어줘야 됩니다. 본인이 가장 중요하다는 걸 먼저 깔아주고 질문하는 걸 답을 주고 그 다음에 대안이 뭔가까지 고민해 줘야 됩니다. 대안이 생각나면 대안도 적어줘야 됩니다. 그게 서술형입니다. 이런 통신 판매는 글자가 불가할 때는 1회당 원산지가 2번 이상 말로 한다. 일반적 포시 방법은 한글로 포시하고 필요시 한글 외에 영문 포시한다. 소비자 원산지 포시를 해놓던 금지가 되고 말로 포시한 경우 말의 속도, 소리 크기 등이 제품을 설명하는 속도와 소리 크기와 같아야 한다. 통신 판매의 경우는 전자매체의 경우 매체에 따라서 자막 또는 별도의 창으로 가능하면 그걸 해야 됩니다. 화면 밑에 화면에 시작부터 원산지 식별 포시를 해야 되고 1회당 안되면은 1회당 2번을 해야 됩니다. 나중에 다시 좀 더 보완을 하겠습니다. 통신 판매도 역시 원산지 포시한다. 그러면은 원산지 개념과 왜 포시할까? 그러니까 통신 판매에도 왜 포시해야 될까? 이런 취지로 고민해 줘야 됩니다. 왜? 원산지 포시법이 뭡니까? 소비자 알 권리를 담보하는 거죠. 소비자 알 권리를 담보하면서 생산자와 소비자의 자, 지금 앞에도 좀 있긴 있는데 앞에 1편 쪽에 보이는 원산지 포시에 대해서 있습니다. 지금 한 문제 가지고 지금 시간을 좀 많이 보는 이유가 그만큼 이 한 문제에 대해서 다양한 시각에서 출제가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다양한 시각에서 출제가 나오는데 한 문제를 내가 잘 쓴다 해가지고 왜냐면 출제할 때 지책도 다 가지고 들어갑니다. 교수들이 출제한 분들이. 그러면은 그분들한테 지금 앞에 가 들어있고 하여튼 나중에 정리를 좀 다시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한 개 가지고 지금 원산지 포시에 관한 법률이 있잖아요. 그걸 전반적인 걸 한 문제를 보고 머리를 다 투입을 해가지고 적어야 된다는 겁니다. 저도 이거 하고 나면 또 고민도 하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나중에 1차 소품사 1차 이론사 할 때 좀 더 보완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463페이지 공포명령입니다. 자, 공포명령은 우리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57조, 58조 LMO에 대한 공포명령이 있습니다. 10톤 이상 수산물 5억 이상 한상금액 5억 이상이면은 위반을 했으면은 공포명령을 하죠.
그러면 그 공포명령과 지금 그 원산지법상 공포명령하고 비교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공포명령은 그 원산지법의 공포명령이기 때문에 절차가 나중에 사후 절차가 좀 다릅니다. 그래서 이 앞에 이제 공포명령 같은 거는 여기도 이제 앞 페이지에도 공포명령을 한 것 같는데 거의 그 법이라든지 차를 볼 때는 그 전반적인 시각을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그걸 가져야만이 그 2차 5점짜리 앞 페이지 있네요. 그 앞에 1편 말고도 바로 450페이지에 있습니다. 앞에 450페이지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는 또 그 원산지 포시에 관한 공포명령은 뒷페이지에 463페이지에 있습니다. 그래서 450페이지의 원산지 공포 유전자 변형을 보면 포시 위반 물량의 10톤 이상, 판매가격 한상 금액 5억 이상, 최근 1년 동안 처분받은 횟수가 2회 이상인 경우 공포명령 대상입니다. 행정처분을 받고 공포명령을 받고 받습니다. 공포명령 명의 절차는 위반 수산물의 명칭, 사무소, 위반자가 사무소, 그러고 나서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또 하나 원산지법상 이거는 좀 미리 보완해야 될 게 뭐냐면은 자기는 맞고 나면은 전국의 수산물 있잖아. 전국 그 일간신문 있잖아요. 일간신문에 나 이렇게 해가지고 위반해서 최근 1년 이상 처분한 횟수가 2회 이상일 때 공포명령이 대상이 되었으니까 공포명령을 받았다는 그 처분 사실을 그 내용을 그 일간신문에 스스로 공포받은 자가 위반한 자가 게재를 해야 됩니다. 이거는 보완이 지금 안 됐네. 예, 앞에 450페이지는 그 일간신문에 전국 일간신문 1개 이상의 공포명령을 게재한다 스스로. 자, 그러고 나서 식품의약품안전처에는 안전처 홈페이지에 게재합니다. 자, 홈페이지는 하나로 이제 그 엘레모로 하나밖에 안 하죠. 근데 원산지법은요, 공포명령이 어떻게 되냐면 원산지 개념이 들어갔고요. 9조 1항의 체계, 이제 공포명령 1항입니다. 법 5조 6조 위반하여 시정명령 등 받은 경우, 이제 그 시정명령을 받고 그 시정명령을 언제까지 해라고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일에 대한 시정명령을 불이행 시 일단 벌칙이 먼저 들어갑니다. 징역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 1천만 원 이하의 처분도 가능합니다. 그 다음 이제 공포명령 대상은 뭐냐면은 그 2회 이상 그러니까 포시라든지 시정명령을 불이행 시, 불이행 시 2회 이상 포시 불이행, 거짓포시 등을 그 불이행 시가 되면은 일단 처분도 받지만 공포명령 대상이 됩니다. 그런데 공포명령 대상이 되면은 그 사업자는 또는 그 종업원은 그 원산지 관련 교육도 받습니다. 500만 안 받으면은 500만 원 이하의 그 과태료도 받습니다. 1차 30, 60, 100만 원 이렇게 받고요. 그리고 교육은 통지받고 3월 내에 받아야 됩니다. 5만 원 이상 과태료 대상이고요. 500만 원. 그래서 30, 60, 100만 원입니다. 공포명령자는 해수부 장관과 시도시사, 관세청장 등입니다. 아까 전에 엘레모는요, 식품의약품 안전처장, 시도시사일까, 안전처장이 일단 그 한 거죠, 안전처장이. 자, 공포명령의 내용입니다. 이걸 물어봤죠. 시행령 7조에 따라서 유전자 변형을 받은 자도 신문공지와 다르다는 거 이렇게 말을 적었습니다. 영업의 종류, 영업소 주소, 위반 내용, 농수산물 가공법의 명칭, 처분권자, 처분일, 누가 이렇게 처분했냐, 해수부 장관 했느냐, 그 농림수산부 장관 했느냐, 시도지사 했느냐, 관세청장 했느냐, 그런 처분권자, 처분일, 원산지 법률 구조사 위반 사실의 공포라는 포제, 아까도 엘레모에 대한 위반이라는 포제를 넣어야 됩니다. 다음 공포명령 받은 자는 다른 절차가 없는 것이 특징이다. 근데 여기도 보안이 이제 이게 이 한 페이지 읽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단 그렇게 이제 없는 것이 특징이다. 아까 엘레모는
일간신문에 전국의 일간신문 하나 이상을 게재해야 된대. 스스로 공포받은 자가 위반자가 자기 돈으로 게재를 해야 하는 게 맞지, 그죠? 근데 얘는 아무리 한 페이지라도 좀 더 보완해야 할 거 뭐입니까? 알파가. 그러면은 원산지 포시에 대한 공포명령 대상이 되면은 소비자원이라든지 시군, 소비자원, 그러니까 다양하게, 그러니까 가능한 인터넷이 있는 홈페이지는 다 때려줍니다. 그러니까 원산지 포시 대상 위반자가 할 필요 없고, 그러나 국가기관, 중국가기관에서 저 사람 원산지 포시 잘못해가지고 공포명령 대상이 되었다고 알아서 때려줍니다. 그러면은 이 원산지 포시의 공포 명령 대상자는 그냥 맞고만 가만히 있으면 됩니다. 근데 엘레몬은요, 맞고도 워낙 국민하고 또 직결되는 안전이다 보니까 식품의약부 안치장한테 내가 이렇게 해서 처분해가지고 잘못해가지고 원산지 유전자 변형에 대해서 공포명령을 받았습니다 라고 자기 돈으로 전국 일간신문에 게재를 해야 됩니다. 근데 여기는 안 와도 된다 했습니다. 다양한 홈피에 소비자원, 관세청장이 만일에 공포명령을 때렸으면 관세청 홈피도 때려주고, 시군 구청에도 때려주고, 소비자원에도 때려주고, 다 때려주기 때문에 위반자는 가만히 있어도 알아서 켜도 됩니다. 네, 그런 식으로 좀 봐두시고, 여기서는 다양한 홈피에도 때린다는 말을 좀 더 보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 같으면 여기에 적을 때 LM의 공포명령과 비교하는 걸 적다 보니까 시간은 오버됐습니다. 이 정도면 7분 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한 줄 더 이어가지고 다양한 기관에서 소비자원, 시군, 구청장, 구까지 원산지 포시 위반해서 공포명령 대상자에 대해서 홈피에 알려주기 때문에 위반자, 원산지 포시 위반자, 공포명령 대상자는 받은 대상자는 이 정도만 하더라도 아까 전에 징역 1천만원 고육받고, 이거 말고는 가만히 있어도 알아서 홈피에 때려준다, 이런 말을 좀 이렇게 만들어 줄 수 있는 그런 걸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원산지 가름 대상과 취지와 가징금에 있고요. 그 다음에 원산지 혼동 위장이 있고요. 5조 6조 구성이 있습니다. 원산지법이 계속 있네요. 가태료, 그리고 멸치, 이거는 특산물 쪽으로 이제 들어간 것 같습니다. 자, 이 정도 해가지고 지금 오해는 일단 마치겠습니다. 제가 지금 많이 하지 않고 지금 80선을 오해를 합니다. 6회는 자 다시 이번 토요일이나 일요일날 할 수도 모릅니다. 80선을 안 했기 때문에 제가 했거든요. 지금 오늘 문제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통신 판매입니다. 통신 판매는 포시해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할 거냐? 이제 이런 문제. 그리고 수수가는 어떻게 할 거냐? 30포인트를 하고요. 일반적 음식점은 60포인트를 하고. 자, 그런 걸 생각해야 됩니다. 통신 판매는, 안 한다 그러면 안 됩니다. 생산자, 수입자, 유통업자 다 포시합니다. 수산물, 수산가공품, 국내 가공은 제외한다. 단 국내 가공 제외했지만 그 밑에 원료는 포시한다. 원료는 98%, 최고 1순위 98, 2순위까지 98, 3순위 이하는 어떻게? 3순위까지도 더 크게 하고, 다만 원료가 첨가물, 물, 당류 등이면은 면제한다. 면제하는데 당류가 주원료일 때는 당연히 포시해야 된다. 고춧가루도 당연히 포시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지금 머리에 생각을 또 올려야 됩니다. 그러고 나서 국내산 가공을 했을 때 국내산, 원장산 어떻게 할 거냐, 세계 국가까지 어떻게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 문제를 접근해야 됩니다. 그렇게 안 하면 통신 판매에 대해서 머리가 정립이 안 됩니다. 그리고 원산지 포시는 꼬리포를 반드시, 꼬리포가 포시할 수 있는 데가 원산지 포시, 농수산 원산지 포시와 품질 인정만 꼬리포가 되고, 나머지는 꼬리포보다 이렇게 다양한 폰말, 스티커, 그리고 원산지 포시는 망 같은 데는 망을 포착, 이런 것까지 다 됩니다.
오리포되는 데는 원산지 보시 그리고 품질 인정 2개가 될 겁니다. 아니면은 제가 또 다시 보완해 가지고 하겠습니다. 저도 이거 강의 올리고 저도 강의 듣고 올리거든요. 지금 자료가 없는 상태에서 지금 이것만 보고 제 머리로 강의하는 겁니다. 그 다음 이제 공포명령입니다. 이 공포명령 원산지법 구조 1항 공포명령은 원산지법 구조 1항, 구조 2항, 구조 3항 이런 식으로 공포명령이 흘러갑니다. 다만 이 공포명령하고 그 농수산물품질관리법 58조 LMO에 대한 공포명령과 비교를 해야 됩니다. LMO 공포명령은 김용희 시험도 나오고요. 이 원산지 표시의 공포명령은 4회 2차가 나왔습니다. 1차는 다양하게 나왔고요. 그럼 결국은 그 다음에는 이 구조 1항 원산지법 공포명령 나왔죠. 통신판매는 안 나왔습니다. 그 다음 할 때는 그 면제, 원산지 가름 대상, 면제 대상. 이 가름이 고수들은 면제로 보고 있습니다. 이거하고. 그 다음에 가징금, 6조 2의 가징금, 이 문제, 부과기간. 그 다음 원산지 혼동 위장. 그 다음에 원산지법 5조 6조 구성. 원산지법은 이것만 몇 개만 준비하면은 원산지법이 한 8점 이상 나오거든요. 수품사 2차에서. 그리고 나서 경매사 쪽에서는 한 문제 정도 놓을 수 있고요. 한 문제 정도 보고. 그리고 1차에는 수품사 법령에서 1차에서 5문제 나옵니다. 굉장히 중요한 파트인데 이 몇 문제 가지고 원산지법을 다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모르면은 원산지법 강의인 걸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일단 이렇게 해서 80선을 5회를 마치겠습니다. 제가 80선을 그러고 나서 요번 80선은 토요일 2시 3시부터 노량진에 가서 제가 강의를 하죠. 일요일날 그때 강의를 해가지고 7회를 지금 6회를 또 올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주고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